네, 지금까지 이제 죄송합니다. JJ 톰슨의 모형과 러더퍼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JJ 톰슨은 무슨 모형이었죠? 푸딩 모형.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러더퍼드 모형은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빙글빙글 도는 무슨 모형? 행성 모형. 그죠? JJ 톰슨은 푸딩, 러더퍼드는 행성 모형. 만약에 선생님이 발견했으면 푸딩 모형이라는 것보다 수박 모형. 개인적으로 과자를 좋아해서 칙총 모형. 뭐 이런 말을 썼을 텐데, 아쉽게도 선생님이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JJ 톰슨한테 뺏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더퍼드 행성 모형의 한계를 갖다가 해결한 사람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자, 러더퍼드 행성 모형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주변으로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하고요. 전자기파가 나간다는 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에너지 감소로 인해서 궤도 반경이 작아져 결국 충돌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어떻게 했냐면 해결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그걸 가설로다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약속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공격할 수가 없겠죠. 설명만 잘 되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해결 아이디어를 갖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특정 궤도가 뭐냐면 에너지 방출이 없는 궤도. 자, 이렇게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 전자기파가 나가는데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 안정된 궤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전자기파가 어떨 때 나오게 되느냐?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될 때, 한 안정궤도에서 다른 안정궤도로 전이될 때, 옮겨갈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가설일 첫 번째는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어떤 안정된 원형궤도에 존재한다. 정상 상태의 원형궤도에 존재한다. 이 궤도에서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가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가군동량의 크기를 NH 하바, 다시 말하면 가군동량의 크기를 n분의 2파이분의 h만큼이 가군동량의 크기다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가설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전자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 그 궤도와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정궤도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특정 궤도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궤도 반경의 궤도 반경이 띄엄띄엄 있다. 안정궤도가 띄엄띄엄 있다라는 궤도 반경의 양자화라는 것을 하나 유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궤도의 에너지가 뭐하다? 띄엄띄엄하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도 띄엄띄엄 가진다. 연속적으로 가질 수 없고 띄엄띄엄 에너지를 가진다는 에너지 양자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궤도 반경 양자화부터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V라는 속도로 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 여기서 작용하는 전하량을 여기를 플러스 2,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전기력이 원궤도를 유지하는 무슨 력?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라는 첫 번째 식이 있죠. 그래서 전기력 크기 K는 반경 R제곱에 2 곱하기 2 하니까 크기만 생각하면 2의 제곱으로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되고요. 이게 무슨 lực 으로 작용한다? M의 R분의 V제곱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구심력으로 작용해야 무슨 궤도를 유지하니까? 원궤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식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을 갖다 조금 바꿔볼게요. 양변에 R 있으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K의 R분의 2제곱은 MV제곱이 됩니다. 그죠? MV제곱이 되겠죠? 그럼 R을 이쪽으로 옮겨가면 K의 2제곱은 MRV제곱이 되고 여기서 MR을 분모에 한해놓으면 위에도 MR을 또 곱해줘야죠. M제곱, R제곱, V제곱으로 이렇게 유도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식을 간단히 하면 K 2제곱은 MR의 MRV제곱이 됩니다. MRV제곱.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알지만 MRV제곱이 어떻게 되나요? MRV제곱.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RMV. 그렇죠. RMV가 우리가 회전력학에서 배웠던 가군동량의 크기가 되거든요. 가군동량의 크기가 RMV가 돼요. 그럼 요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K의 2제곱은 MR의 가군동량의 제곱이 됩니다. 반경을 옮겨 놓으면 R은 K 2제곱 M의 L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군동량의 크기가 가설 1에서 어떻게 됐죠? NH 하바, 다시 말하면 N2파이분의 H로다가 가설로 했죠? 그러니까 가군동량의 크기 대신 뭘 넣을 수 있다? NH 하바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R은 K 2제곱의 M의 H 하바의 제곱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는 무슨 컨스턴트 상수값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궤도가 되는 거죠. 어떤 궤도가 되는 거죠? 지금 원운동하는 무슨 궤도? 안정궤도. 요 안정궤도는 뭐에 방출이 없는? 전자기파에 방출이 없는 요 안정궤도가 N이라는 값은 여기다 어떻게 돼? N은 1, 2, 3의 어떤 이런 자연수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죠? 1 집어넣으면 1제곱,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궤도의 반지름 R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인 궤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1, 2, 3을 넣은 그 반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궤도 반경이 띄엄띄엄 있다. 안정궤도가 띄엄띄엄 있다. 그래서 궤도 반경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요 궤도 반경을 가졌을 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하면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되고 자, 전기력이 작용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k의 r분의 2제곱이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 요 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분의 1을 값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값을 해주면 2분의 1 mv제곱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r분의 k의 2제곱 마이너스 r분의 k의 2제곱으로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의 2r분의 2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열심히 구한 궤도에 대한 R을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n제곱 h 하바의 제곱에 전자의 질량 k의 제곱에 2의 하나의 전하량의 4제곱 이렇게 넣고 n제곱분의 1이 나는 것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써있네요. n제곱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된다? n제곱을 빼면 2h 하바 제곱에 mk제곱에 2제곱이 되고 요거는 다 상수란 말이에요. h는 플랑크 상수가 되는데 그걸 2파이로 나눈 거고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전자의 질량, k는 4파이 입실롱 제로분의 1, 전자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다 이게 상수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n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 나왔어요. 궤도 반경 아래에 있는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마만큼을 가지게 된다? 13.1 볼트의 n제곱분의 1. n이라는 것은 아까 1, 2, 3 이런 값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6.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니까 3.4.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아무 에너지 값이나 갖는 게 아니라 양자화된 에너지 값만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갖다가 끝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갖다 했냐면 선 스펙트럼을 갖다 유도를 했어요. 자, 요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한번 볼게요. n 대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죠. 요게 2완의 에너지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죠. 요게 E2예요. E3는 어떻게 되죠? 9분의 1이니까 13.6을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9로 나누면 1.5, 1.6? 뭐 1.5나 1.6 정도 된다라고 볼게요. 이게 E3예요. E4는 더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것을 갖다가 구했냐면 여기서 처음 에너지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N1의 제곱분의 1. 나중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N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아까 가설 2에서 어떻게 됐죠?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전자기파가 어떨 때 나온다? 하나의 에너지에서 다른 안전궤도로 이동하면 그 에너지 차에 대한 것만 전자기파로 흡수하거나 방출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차이만큼이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빛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HF가 되고 이건 뭐 아인슈타인의 뭐 광전효과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H의 람다분의 C 이렇게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건데 두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나중값은 어떻게 N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빼기의 빼기니까 플러스의 N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람다분의 1만 냅두고 HC를 넘어가면 람다분의 1은 HC분의 마이너스 값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집어넣어주면 HC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의 N1 제곱분의 1 빼기 N2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N1 제곱분의 1 빼기 N2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처음이 이건 완이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완이라는 건 처음이고 2라는 게 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구했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왔던 게 양수가 나오면 전자기파가 흡수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했더니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유도됐던 것을 봤더니 E2에서 E1, E3에서 E1, E4에서 E1 다시 말하면 에너지 레벨이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요것이 바로 라이먼 계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루다가 떨어지는 것들도 수없이 많은 2로 떨어지는 거 있을 거겠죠. 이게 뭐냐면 발머 계열. 그 다음에 파시엔, 푼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실험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J.J. 톰슨이 세웠던 가설이 만약에 실험적 증거, 결과에 부합되는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이게 없어졌을 텐데 그 당시에 나왔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갖다가 정확히 예측한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역시 보호도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J.J.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거가 되는 거고요. 러더퍼드는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한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보호는 그 전자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궤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안전궤도에서 다른 안전궤도로 이동할 때 전자기파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그래서 보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더니 그때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라
양자화된 궤도를 가지게 되고 아무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그 가설과 설명에서 선 스펙트럼이라는 과학적 그 실험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 궤도와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무엇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HF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데 람다분의 C가 나중 궤도 에너지에서 처음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 궤도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6 일렉트론 볼트의 나중 궤도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빼기에 처음 궤도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처음 궤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나중 궤도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3.6 일렉트론 볼트의 n 처음 궤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13.6 일렉트론 볼트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n 처음 궤도의 제곱분의 1 그죠? 빼기 n 나중 궤도의 제곱분의 1 요게 빛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람다분의 1은 어떻게 된다? hc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의 n 처음 궤도의 제곱분의 1 빼기 n 나중 궤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유도되고 hc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를 리드버그 상수 R로다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값을 구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그럼 방출되고 이 값을 구했는데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전자기파를 흡수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이런 보호의 원자 모형이 아니라 어떤 얘기한다? 오비탈 모양이라고 하죠. 이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을 확률로다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있을 확률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그게 전자 구름, 그러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확정성의 원리. 뭐 나중에 하겠지만 불확정성의 원리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한번 보세요. 본다. 여기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를 보려면 어떻게 되죠? 빛이 바나나에 부딪혀서 반사된 게 어떻게 돼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 내 눈에 들어와야 여기에 바나나가 있구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다가 갖다 대가지고 바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자를 본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전자를 본다라는 것을 빛이라는 것을 전자에 쏴줘요. 그러면 쏴줬을 때 내 눈으로 반사된 빛이 왔을 때 전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빛을 갖다 쏴줬을 때 전자는 어떻게 되죠?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돼요. 움직이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곳의 위치에 전자를 갖다가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1교시에 이렇게 볼까요? 1교시 전에 선생님이 A라는 학생을 갖다가 찾아오라고 다른 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학생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A가 있는 곳을 갖다가 예측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 어디 가겠어요? 교실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실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교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A가 없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에도 가겠죠? 그 화장실에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뭐 매점이 있다고 하면 매점에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A가 있는 위치가 교실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고, 화장실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고, 매점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죠. 이제는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있을 확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와네스 궤도에 있는 그 전자는 이렇게 구형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점을 찍고 있죠. 이 점을 찍고 있는 건 뭔가요? 제가 점 찍고 있는 이 안에, 구 안에 있을 뭐가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비탈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양성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